나이 먹을수록 인생이 딱한 사람들의 특징.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마주합니다. 그 중에서 때로는 안쓰럽고 딱하게 느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연륜이 쌓이면서 보이는 이런 특징들은 사실 젊은 시절에는 쉽게 감지되지 않는 부분이죠. 그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때로는 반면교사로 삼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안타까움을 통해 인생의 소중한 교훈을 얻기도 합니다. 먼저,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 또는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끌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인생에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나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으려는 욕구가 커지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누구도 본능적으로나 의식적으로 타인의 짐을 짊어지고 싶어 하지 않죠. 하지만 스스로를 힘겹게 만들고 결국엔 다른 사람에게도 부담이 되는 사람들은 그 결과 안타깝고 딱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안쓰러워 보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과연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란 결국 자신이 한 선택의 결과를 마주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는 사회심리학자인 칼 구스타프 융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죠. 융은 개인이 자신의 의식과 무의식이 조화를 이루지 못할 때 삶의 전반에 걸쳐 불안과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또 인간은 변화를 원하지만 동시에 가장 변화를 두려워하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왜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안쓰러워 보이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를 얻게 됩니다. 첫 번째, 과거에만 집착하며 사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지난날의 성취나 경험에 집착하는 사람이 늘어납니다. 물론 이는 어느 정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과거는 현재보다 편안하고 안정감을 주는 영역이니까요. 하지만 과거에만 머무르는 사람들은 미래를 준비하지 못하게 되며, 이는 그들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줍니다. 과거의 경험이나 성취는 중요하지만 그것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기회를 보지 못하고 변화하는 환경에서 도태되기 쉽습니다. 이처럼 과거에 갇힌 사람들은 자신을 더 이상 발전시키지 못한 채 삶의 나머지 시간을 보내게 되죠.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이를 두고 발달 과업의 실패라고 설명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각 시기마다 이뤄내야 할 과업이 있으며 이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진다고 말했습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바로 이 과업의 실패를 의미합니다. 현재와 미래를 외면하고 과거의 순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자신을 소외시키며 타인에게도 딱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두 번째, 배움의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들. 사람은 나이를 먹으며 다양한 이유로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의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흥미로워 보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일상에 안주하게 되고 자신이 아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특히 기술이나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빨라지는 현대 사회에서 매우 위험한 태도입니다. 신기술이나 최신 정보에 대해 무관심하거나 회피하는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해 외로워지게 되며 결과적으로 안타깝고 딱한 사람으로 비치기 쉽습니다. 워렌 버피 같은 세계적인 투자 전문가들은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습니다. 버핏은 변화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끊임없이 배우는 것이 성공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나이가 들수록 배움의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세상에 뒤처지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세 번째, 과도한 의존과 불필요한 자존심의 공존.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주도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사람들도 세월이 흐를수록 안쓰러운 존재가 됩니다. 특히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의지하는 모습은 인간관계를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나 흥미로운 점은 이런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동시에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면서도 자신의 상황을 부끄러워하거나 타인에게 쉽게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모습이죠. 엘버트 아인슈타인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길을 열지 않으면 결국 타인의 판단에 휘둘리게 된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남에게 지나치게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되면 타인의 평가에 예민해지고 스스로 자존감을 잃게 되죠. 결과적으로 스스로에게도 자신이 불만스럽고 남들에게도 귀찮은 존재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처럼 자기 삶에 대한 주체성을 잃은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자신도 모르게 주위에 부담이 되고 맙니다. 네 번째, 부정적 사고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사람들. 부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부정적인 사고방식을 고착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에너지를 전염시키며 대화나 관계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를 놓치고 그 결과 자신의 삶도 점점 비관적이 되어 갑니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모든 일이 안 된다는 말을 일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로서 부정적 사고방식이 건강과 삶의 질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치는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행복을 잃고 결국 다른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게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도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긍정적인 사람들은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 타인의 평가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신을 갖기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특히 과거의 사회적 성공을 이루지 못했거나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심리적 상태죠. 이로 인해 다른 사람의 평가에 과도하게 민감해지고 지나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에 쉽게 휘둘리며 그들의 평가에 따라 자신의 감정이 크게 변하는 사람들은 결국 안정감을 잃게 되고 심리적 소모가 심해지기 마련입니다. 심리학자 로버트 프리츠는 타인의 시선에 민감한 사람은 결국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고 타인의 기대에 맞추기 위해 애쓰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집착하게 되면 자신이 진정 원하는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타인의 시선을 더 의식하게 되지만 건강한 자존감을 유지하며 자신만의 인생을 사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안쓰럽게 보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 문제나 갈등 상황이 생길 때마다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핑계를 대며 정작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려 하지 않습니다. 삶의 어려움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어려우며 결과적으로 더 외롭고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은 대인관계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죠. 사회심리학자 어니스트 베커는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이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존재라고 말했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들은 이 한계에 도전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피하려 합니다. 이런 태도는 결국 인생의 다양한 기회를 놓치게 만들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가능성마저 잃게 만듭니다. 반면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주변의 신뢰를 얻으며 긍정적인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일곱 번째,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며 타인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나이가 들면서 자신의 경험을 통해 축적된 고유의 사고방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고집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시각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죠. 이는 주변 사람들과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특히 새로운 세대나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게 만듭니다. 이러한 고집은 특히 변화가 빠른 현대 사회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경제학자 조지 소로스는 열린 사고를 유지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이해하는 능력은 성공과 장수의 비결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나이가 들수록 열린 마음으로 타인의 의견을 수용하고 자신의 견해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뒤처지게 됩니다. 고집을 꺾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타인으로부터 멀어지며 외로움에 빠지게 되죠. 여덟 번째, 건강 관리를 소홀히 하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건강을 등한시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신이 건강하다고 과신하며 생활 습관을 고치지 않는 경우 심각한 건강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은 아프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부담을 주게 되고 때로는 불필요한 걱정을 끼치기도 합니다. 의학 전문가 앤드류 와일 박사는 나이가 들수록 건강은 인생의 질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꾸준한 건강 관리가 노년기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이라고 말했죠. 건강을 잃으면 다른 삶의 요소들도 즐길 수 없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의존하게 됩니다. 건강에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딱하고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치게 됩니다. 9번째, 자산 관리에 실패하여 경제적 곤란을 겪는 사람들. 나이가 들수록 경제적 안정이 삶의 안정에 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돈을 무절제하게 사용하거나 재정 계획 없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 노년의 경제적 곤란을 겪게 됩니다. 이는 자존감을 해치며 때로는 가족에게도 경제적 부담을 주는 결과를 낳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돈을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게 되죠. 재정 전문가 데이비드 램지는 돈은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을 반영하는 거울과도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자신의 재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할 때 이는 곧 삶의 다른 부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죠. 경제적 안정은 노년기의 중요한 요소이며 이를 놓치게 되면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힘겹게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10번째, 관계의 가치를 잃어버린 사람들. 마지막으로 나이가 들수록 관계의 가치를 잃고 타인과의 연결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은 결국 외로움 속에서 고통받게 됩니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위로와 즐거움을 얻으며 인간관계는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를 소홀히 하거나 스스로 고립되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더욱 외롭게 만들게 되죠. 이는 안타까운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습니다. 사회학자 에밀 듀르켐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관계 속에서 자아를 발견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인간이 홀로 있을 때 자신을 잃기 쉽고 결국에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다고 했죠. 관계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사람들은 결국 스스로를 소외시키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딱하고 안쓰러운 존재로 남게 됩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딱하고 안타까운 사람들의 특징은 다양한 면에서 드러납니다. 과거에만 머무르거나 새로운 배움과 건강을 소홀히 하고 타인에게 의존하면서도 불필요한 자존심을 내세우는 모습은 결국 스스로를 더 외롭게 만들고 주변의 도움과 지지를 받기 어렵게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이런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 인생의 주체로서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하고 타인과 조화롭게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특성을 피하고 나이를 아름답게 먹어가기 위해서는 매일 조금씩 자신을 돌보고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삶의 방향을 올바르게 설정하고 변화를 받아들이는 자세를 유지한다면 누구든지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안타까운 특징을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삶의 방식을 선택해야 할까요? 나이가 들면서도 존경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보통 일정한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꾸준히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려 하며 타인과의 조화를 중시합니다. 이제 그런 삶을 위한 실천적인 방법을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와 현재의 균형 잡기. 나이가 들수록 지난 경험과 성취를 자랑스러워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과거에 매달리면 현재와 미래의 기회를 잃게 되죠.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발판 삼아 새로운 시도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자산으로 삼되 현재와 미래를 위한 새로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않는 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목표 설정이 중요합니다. 정기적으로 목표를 점검하고 새로운 도전 과제를 설정함으로써 삶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나이가 들더라도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는 열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모습으로 기억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평생 학습의 자세를 유지하기.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일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사람들은 주변의 변화에 더욱 쉽게 적응하며 지적 호기심을 유지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학습을 통해 얻는 성장은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세계적인 혁신가 일론 머스크는 인생을 끊임없는 학습의 과정으로 삼으라고 조언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어떤 주제든 호기심을 가지고 배우려는 자세는 삶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독서, 새로운 기술 습득, 언어 학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배움을 이어간다면 나이가 들어서도 신선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유연하고 열린 사고 유지하기. 사고가 경직된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고립되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고집에 사로잡히는 대신 타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특히 세대 간의 차이를 이해하고 젊은 세대와의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열린 사고를 유지하려면 질문을 자주 던지고 경청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가 가지고 있는 트렌드나 기술에 관심을 가지며 배우려 한다면 더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이 가능해지고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게 됩니다. 네 번째, 긍정적 사고의 힘을 믿기. 긍정적인 사고는 심리적, 신체적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에 집착하면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죠. 반면 긍정적인 사람은 주위에 밝은 에너지를 전파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긍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유지하기 위해 감사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긍정 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은 긍정적인 생각은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거나 매일 감사한 일을 떠올리는 작은 습관은 삶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런 긍정적 사고방식은 나이가 들어도 젊고 활기찬 인상을 주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섯 번째, 자기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이기. 삶에서의 문제와 도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했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대응하는 자세입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대신 이를 통해 성장하고 발전할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은 언제나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으며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존경받습니다. 사회심리학자 프랭크 프렌지즈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의 주도권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실수나 실패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책임을 다하는 삶의 태도는 나이와 상관없이 존경받는 삶의 근본적인 요소입니다. 여섯 번째, 재정적 안정과 절제 있는 삶을 추구하기.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고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재정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자신감 있게 인생을 살아가며 타인에게도 좋은 영향을 줍니다. 경제적 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절제와 계획입니다. 불필요한 지출을 피하고 정기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은 장기적으로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은 타인에게도 관대해지며 주위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건강 관리에 투자하기.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건강은 더 중요해집니다. 몸이 건강하지 않으면 삶의 즐거움과 활력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죠. 운동, 균형 잡힌 식습관, 충분한 휴식 등 건강 관리는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고 타인에게도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의학 박사 앤드류 와일은 건강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예방과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는 것이 궁극적인 건강의 비결임을 강조했죠. 건강을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와 관계없이 활기찬 인생을 살며 주위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하게 됩니다. 8번째, 인간관계에 진심을 다하기.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를 통해 삶의 의미를 찾고 서로의 존재에 의지하며 행복을 느낍니다. 나이가 들수록 타인과의 연결을 소중히 여기고 진심 어린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삶의 다양한 순간에 위로와 힘이 되어주며 외롭지 않게 살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심리학자 존 볼비는 인간은 관계 속에서 존재감을 확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안전과 지지를 주는 관계를 통해 삶의 안정감을 얻는다고 설명했죠. 진심으로 타인을 대하고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존경받으며 더욱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나이가 듦에 따라 삶에서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인지, 어떤 태도로 살아갈 것인지를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딱하고 안쓰러운 특징들을 피하고 건강하고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조금씩 자신의 태도와 삶의 방식을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누구든지 이런 실천을 통해 나이가 들어도 존경받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항상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